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발목 잡혔던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즉각 환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천안시가 시정 목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천안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시책 구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 소개합니다. 아산 지역 공공조형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산시와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아산시 선불카드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발목 잡혔던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에서는 환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운영 개선 소위에 상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운영위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이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일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법 제22조 사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문장 사이에 국회 분원으로란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분원 명시를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대 의견으론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에선 즉각 환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반쪽짜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수위 통과는 환영을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언제가 될지 세종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시정 목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천안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시책 구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회의자 민선 8기를 여는 2022년의 슬로건을 시민의 삶이 바뀌는 설렘이 가득한 도시, 미래를 향한 다시 뛰는 천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시정 3대 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와 고품격 문화도시,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시민 편의와 행정 혁신에 중점을 둔 294건의 신규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새희망 미래도시는 지역 혁신 전략산업 체계와 기업 성장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합니다. 또 고품격 문화도시는 올해부터 시작한 빵의 도시 천안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과 왕건 유적지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교통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공유주차 활성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설치, 상담 캠핑차 운영 등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교대와 내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보전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소득 안정자금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득 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버스 또는 택시 업체를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와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아산시 선불카드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아산시 선불카드의 원활한 발급과 아산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 아산사랑 상품권 모바일 앱, 지류형 아산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자료의 공동 이용과 인력 교류를 비롯해 도서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오는 10월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도서관 개관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아산시의회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청 인근에 설치된 구불맹사성 동상입니다. 지난 2008년 맹사성의 청렴 정신을 새기기 위해 설치됐지만 현재는 색이 다 바랬습니다. 동상을 비추던 조명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문제는 현재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대장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설치 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후 관리 계획과 관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이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돼 관리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5등급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조기 폐차 650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 등이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이 해당되며 차량 한 대당 지원액은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소나무와 국화, 참매 등 충청남도 상징물을 주제로 한 전국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2019년 새롭게 선정한 도 상징물을 홍보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7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200만 원을 비롯해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아산시립도서관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유아, 초등, 성인 등 연령대에 맞게 대면 수업 36개, 온라인 줌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12개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샘, 탕정, 온샘, 둔포도서관은 25일, 중앙도서관은 26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도시 모습이나 희망찬 기운을 주는 장소 등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응모하면 됩니다. 사진은 일반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응모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연령과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품작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41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게 되며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7일 발표 예정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민원 톡톡톡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늦은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단잠을 청하려고 하면 들려오는 그 소리. 매일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재작년이 생긴 것 때문에 그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번에 대학교도 그 시험 볼 때만 빼고 못 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타 지역을 많이 못 가는 거. 왜 애들끼리 원래 이렇게 물놀이도 가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많이 못 나가고.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 이용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마트와 편의점까지 배달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손님들도 뭐 북적북적 되고 많이 찾아오시고 뭐 홀도 막 꽉 차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홀은 많이 없고 이제 배달이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나는 지금 추세죠. 그래서 메뉴 같은 것도 이제 저희도 배달 위주로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달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배달에 많이 이용되는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상황 이후 천안시의 이륜 자동차 등록 현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이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고 진짜 미치겠어. 그거 좀 나는 진짜 민원 좀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우 오토바이 아주 장난 아니야. 빵! 새벽에도 깜짝이야. 막 자동차도 빵! 일부러. 아우 못 살아.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더워도 막 문 닫고 막 그런다니까. 밤에 잘 때 저 앞에가 편의점에서 많이 쉬시더라고요. 시동을 걸어놓고 쉬니까 이제 오토바이 그 소음이. We are at home and some maybe delivery guys arrive on their motorcycles and in this nighttime silence it's very noisy. 이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소음 민원 중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비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 이륜 자동차들이 주택가들을 다니면서 내는 굉음으로 인해서 수면과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민원과 대형 이륜 자동차들의 폭주로 인해서 소음 공해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접수되었습니다. 천안시는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 자동차 배기 소음에 대한 합동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러 나가면 위반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륜 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입니다. 105dB은 지나가는 열차를 가까이에서 듣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높은 단속 기준 때문에 이륜 자동차를 단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머플러를 개조해도 배기 소음 단속 기준을 넘어가는 오토바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음 허용 기준이 높아 점검 시 위반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소음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속 기준이 높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 분들이 피해는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 소음 허용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니 환경부와 논의하여 기준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머플러 튜닝해서 법적인 기준 내에서 소음을 높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음이 좀 민감한 지역들에 한해서는 속도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소음 단속을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라이더분들도 그런 곳 말고 소리를 내도 상관없는 곳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날까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부의 배기 소음 단속 기준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폐사하는 떡붕어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거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수십 마리의 떡붕어가 죽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 저수지 안쪽에서도 폐사한 떡붕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사한 떡붕어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떡붕어 폐사가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일 오전 11시 기준 신정호의 저수율은 59%로 지난해에 비해 24%포인트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수거 작업에 나서곤 있지만 워낙 폐사한 물고기 개체 수가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정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주말 1차 수거 작업을 한 데 이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아산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3,34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4조 1,184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회복 사업과 방과 후 수강료 지원, 방역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수확철 야외 농작업 증가에 따라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와 쯔쯔 가무시증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가능한 풀숲에서의 활동이나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작업복을 분리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원도심에 추진되는 올드타운 조성 사업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약 사업인데요. 사업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올드타운 조성 사업의 명칭이 오래된 느낌이라며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3일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00여 명입니다. 올드타운 조성 사업은 옛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천안 중앙초 일대에 화축관이라는 행궁 등을 복원하자는 사업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 사업인데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상돈 시장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 시장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 도시를 가면 뉴타운과 올드타운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천안시와 천안시 개발위원회는 지난 5월 천안군 관아시설과 행궁 재현 학술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연바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중등 임용시험은 보건과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과목을 비롯한 23개 과목에서 6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개략적인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등을 안내한 것으로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선발 규모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과목과 인원 세부 사항 등은 오는 10월 15일 확정해 공고됩니다. 아산소방서가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접수받습니다. 우수업소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과 관련 법령 위반, 건축과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조업원의 소방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한 업소입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와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 책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1일까지 아산소방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2O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실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3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